상상력 있는 현명한 투자는 시니멘탈TV와 함께하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네멘탈TV입니다.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 세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 있죠? 바로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는 8년 동안 한마디로 외쳤습니다. We never sell. 우리는 절대 안 판다고. 그죠? 그런데 2026년 5월 5일 그가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좀 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 6일 뒤 5월 11일 인터뷰에서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8년 동안 안 판다고 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8일 만에 입장을 2번이나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호는 비트코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일러가 왜 변심했는지, 그리고 이 신호가 왜 비트코인 대상승 직전의 마지막 흔들기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두 발언을 정확하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5일 1분기 어닝콜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마 비트코인 일부를 팔 거예요. 시장에 우리가 해낸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6일이 지난 5월 11일 이 인터뷰에서는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 개 팔 때마다 20개를 사면 되죠. 역량은 측정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닝콜에서의 말투는 방어적이었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팔겠다는 거죠. 그런데 6일 뒤 인터뷰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여기선 방어적이었다가 6일 뒤에는 공격적으로 다시 바뀐 거죠. 별일 아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닝콜 후에 시장 반응이 엄청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간 메시지를 다듬어서 다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세일러의 발언만 보죠. 자, 진짜 중요한 건 왜 그가 갑자기 팔지도 모른다는 말을 입에 올렸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일러가 자기 손으로 만든 구조적 함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좋은 자산이죠.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발행량은 정해져 있고 국가들도 국가 준비금으로 모으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그 비트코인을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그러면 돈으로 금괴를 사는 거죠. 자, 좋아요. 금괴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친구한테 약속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한테 매달 너한테 11.5%의 이자를 줄게. 그런데 금괴는 이자를 만드나요? 안 만들죠.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그 11.5% 이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새로운 친구한테 또 돈을 빌려서 그 돈의 일부로 옛 친구한테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한테 빌린 돈의 나머지로 또 금괴를 사요. 이게 정확히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STRC라는 우선주는 매년 약 1조 원의 이자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자, 다른 우선주까지 합치면 약 매년 1조 5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자를 만드나요? 안 만들죠. 자, 스트래티지의 본업인 소프트웨어 회사도 연 4천억밖에 못 벌어요. 그럼 차액인 1조 1천억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신규 STRC 가입자들의 돈에서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의 매거진 프로의 분석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면요. 기술적으로 폰지는 아니지만 현금 흐름의 메커니즘은 폰지랑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폰지 사기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세일러가 그 비트코인 위에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약속을 지금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STRC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STRC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5년 7월에 만든 적금 같은 주식이에요. 투자자가 $100를 넣으면 매달 일정한 이자를 받죠. 처음에는 연 9% 이자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025년 10월에 1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 몇 프로입니까? 11.5%까지 올라왔어요. 왜 자꾸 이자율이 올라갈까요? 여기에 핵심 함정이 있습니다. STRC는 가격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자율을 올려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가격을 다시 100달러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적금으로 지금까지 약 8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샀어요. 세일러는 이 구조를 자랑하면서 아이폰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점점 좀 무서워지는 게 있습니다. 이 적금 계약서에 한 줄이 박혀 있어요. 한 번 올린 이자율은 한 달에 0.25% 이상 못 내린다. 즉 이자율은 위로만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9%, 10%, 그 다음에 11.5%. 다음 달에 13%로 올라가도 1년이 지나도 못 내려요. 세일러는 이 함정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실력보다 날짜가 먼저라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멘탈TV가 2년간 쌓아온 실전 데이터를 단 한 권의 전자책으로 압축했습니다. 자, 이 전자책이 다른 이유, 특별한 이유 딱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없는 독점 부록 10개 투자하실 때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치 실 데이터로 검증된 패턴, FOMC CPI, 고용, CME 44일 전체 날짜를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즉시 2026년 캘린더에 바로 표시할 수 있는 실전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 전자책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데이터로 패턴을 증명했습니다. 자, 날짜를 아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톱니바퀴가 어떻게 동시에 좀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요, 스트래티지의 기업 주가는 떨어지겠죠. 스트래티지는 사실상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주가가 떨어지면 STRC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겠죠. 우선주의 가격이. 회사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요. 그죠? STRC 가격이 떨어지면 신규 가입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자 지급할 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씩 강조해 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사는 이자율을 자동으로 올려야 돼요. 이자율을 더 많은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이자율을 인상해 버리죠. 11.5에서 나중에는 13, 15로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부담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기업 매도 압박이 오겠죠. 자, 즉 결국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서 메꿀 수밖에 없어요.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즉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면 단기적으로 가격 압박이 생기고 또 같은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피드백 루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이 루프는 비트코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스트래티지라는 한 회사가 빛으로 비트코인을 사면서 그 위에 이자 약속까지 쌓아 올린 결과가 아닐까 생각돼요. 스트래티지는 시장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보유자이자 동시에 가장 약한 손이 됐습니다. 약한 손이 비트코인을 던지면 시장 전체를 보면 청산되는 가정일 뿐이겠죠. 강한 손들은 이 매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요? 국가들이나 글로벌 ETF 그리고 OTC로 장외 거래에서 조용히 사들이는 큰 손들이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던지는 비트코인은 결국 더 강한 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이클 세일러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겠죠. 자, 이제 세일러가 왜 변심했는지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죠. 자,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진 거죠. 뭘로요? 전환사채, CB라는 형태로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빚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빚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시한폭탄처럼요. 첫 번째 폭탄은 2027년 9월입니다. 약 1조 4천억 원의 전환사채에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자, 두 번째 폭탄은요, 2028년 3월입니다. 더 크죠? 2조 7천억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선주 배당금 STRC로 2조 원이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8년 한 해에만 스트래티지는 최소 4조 5천억의 현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스트래티지의 본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연간 4천억밖에 안 됩니다. 4천억으로 4조 5천억을 어떻게 갚아나갈까요? 자, 차액 4조는 어디서 구할까요? 답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52,00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야 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체 보유량의 약 6.4%입니다. 세일러가 5월에 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한 건 즉흥적인 발언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8년 시한폭탄을 본 사람에 비해서 의도치 않게 새어나왔던 말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숫자를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75,540달러가 바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산 평균 매수가예요. 지금 비트코인 물론 계속 바뀌겠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1,000달러죠. 그죠? 여기서 어저께 좀 상당히 클래리티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8만 초반, 7만 후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어찌됐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가 약 5,460달러예요. 퍼센트로는 약 6.7%입니다. 비트코인이 약 6.7%만 더 떨어지면 스트래티지에 81만 8,869개, 물론 이건 제가 체크했을 때 비트코인 개수겠죠. 이 전부가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계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순간 스트래티지의 분기 시적이 또 거대한 적자로 변할 수 있겠죠. 이미 1분기에 몇 조 원 적자를 봤나요? 16조 원 적자를 봤죠. 분기 적자가 또 나오면 스트래티지 주가가 추가로 떨어져요. 스트래티지 주가가 또 떨어지면 STRC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신규 자금이 또 차단되겠죠. 그럼 이자율 자동 인상이 시작되고 강제 매도의 선택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물론 새로운 묘수를 또 비트마인처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아까 우리가 본 죽음의 피드백 루프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런 관점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톱니바퀴가 스트래티지의 주가, STRC의 이자율, 우선주, CB의 풋옵션 강제 매도, 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진짜 데스 스파이럴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강조 드릴게요. 이건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스트래티지라는 한 회사의 구조적 결함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강제 매도가 끝나면 더 강한 손들의 고래들의 주머니로, 다른 고래들의 주머니로 이동할 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을 좀 차트도 한번, 비트코인 차트랑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세 가지 신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저께 클래리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랐는데요. 지금 다시 요 선에 걸쳐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왜 갑자기 마이클 세일러를 얘기하는지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숏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에 오면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겠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하락 관점을 봤을 때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변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8년 동안 안 판다던 사람이 좀 입을 열었어요. 팔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보유자가 자기 손에 든 패를 살짝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던지기 시작하면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신호가 바로 이 차트인데요. 지금 상승세기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죠? 날봉입니다. 날봉 상승세기.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락이 와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상승세경 패턴의 하락 확률은 약 80%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상승 후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이 부분도 부정적으로 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관점을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신호가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에 하락 다이버전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죠. 단기 상승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저께 물론 올랐습니다.
어저께 많이 올랐죠. 그런데 주봉 단위에서 어떤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는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신호가 마이클 세일러의 어떤 그 부채에 대한 부분 문제들, 데스 스파이럴 같은 문제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상승 세기형 패턴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주봉 차트에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하락이 나오고 저는 대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마지막 한번 저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거래량이 늘면서 진짜 대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뭐 한두 달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뭐 길면 10월 달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제 관점은 86,000이 넘으면 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한테 세 가지 근거가 있었죠. 마이클 셀러가 8년 만에 처음으로 팔겠다는 신호를 보냈죠. 저는 이 발언이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8년 시한폭탄을 본 사람의 무의식적 누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스트레티지라는 회사 구조는 비트코인이 한 번만 더 단기 조정을 받으면 강제 매도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6.7% 거리죠. 왜냐하면 75,000대의 진입가가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저는 이제 일봉상 상승 세경 패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때문에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자, 이건 절대 비트코인의 끝이 아니에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면 단기적으로 가격 흔들릴 수 있겠죠. 뭐 지금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채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요. 자, 그게 마지막 흔들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던지기가 끝날 때쯤 주봉 차트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려질 거고요. 지금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주봉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려지게 되면 가격은 새 저점을 만드는데 RSI는 오히려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바닥의 신호였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바닥에서 이런 신호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매집이 끝난 다음에 진짜 대상승이 올 것 같습니다. 왜요? 스트레티지가 던진 비트코인이 더 강한 손들, 국가, 글로벌 ETF, 기관 OTC, 다른 고래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요.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개미들도 다 항복을 했고 고래들도 이제 국가들도 매집을 할 수 있었고, 그죠? 자, 약한 손들은 다 청산됐고 강한 손들만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바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 아닐까요? 사상 최고가 갱신이 그 다음 차례죠. 자, 클래리티 법안에 어저께 마크업도 통과됐고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거의 뭐 통과된 수순을 밟고 있죠. 자, 세일러의 드림은 좀 저는 부정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 구조를 또 넘어가면 계속 매집을 하겠죠. 자, 어찌됐건 잠깐의 약한 손이 약한 기간이 빠지고 나면 진짜만 남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현금을 들고 기다리거나 DCA 하십시오. 자, 차트에서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려지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자,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